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온화한 아침이지만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 내리다 그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80mm 정도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3일절인 오늘은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그동안 건조함을 해소시켜주겠지만 양이 많아서 걱정인데요. 이미 비가 내리기 시작한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는 더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내리는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80mm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울진 지역에서는 최고 8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경북 도배안 지방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은 흐린 하늘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경주 16도까지 오르겠고요. 포항이 14도, 영덕 11도, 울진 9도로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12도, 독도 13도로 예상됩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예비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6m, 남부 해상에서는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고 그친 뒤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목요일부터는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진군이 동해안과 내륙을 잇는 11형 보부산길 등 옛길 3곳을 관광 자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용역을 거쳐 다른 지역과 차별 있는 옛길을 복원하고 다양한 관광 상품도 개발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보부상과 주민들이 울진에서 내륙을 오가던 옛길은 3곳입니다. 울진 북면에서 봉화와 영주로 가는 11형 보부산길과 울진 영양을 잇는 고초령길, 온정에서 영양 안동으로 갈 수 있는 구주령입니다. 소금과 생선, 미역 등을 내륙으로 옮기고 지역 주민들이 주로 오가던 길이었습니다.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해산물들이 내륙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어라든가 간고등어 같은 경우에도 우리 울진에서 생산이 되었고 안동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제 그런 게 발달했고, 이 중에 11형 길만 금강 소나무 숲길로 많이 알려졌고 나머지 2곳의 개발은 미흡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울진군은 옛길 3곳에 대해 관광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연구 용역을 대구한의대 산학협력단에 맡겼습니다. 오지락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건강 테마의 어떤 이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그 길을 복원하자. 길을 복원함으로써 지역 간의 어떤 그 새로운 교류를 이제 해가지고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한다 하는 게, 울진군은 연구 용역과 함께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지속 가능한 관광 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농촌 활성화 사업 추진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초령과 구주령 옛길을 이제 개발해서 우리 이 관광객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거기를 탐방하면서 역사를 알고 또 우리 문화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자 이렇게 관광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울진군은 다음 달부터 옛길 현장 조사를 시작하고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전문가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감염병 전문병원 대구 유치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6월 유치에 나섰다 실패한 경험이 있는 대구시와 지역 의료계는 기뻐하면서도 최종 선정 단계 때까지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전문병원 권역선정위원회를 열고 경북 권역인 대구를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권역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수도 권역인 인천, 호남 권역인 제주 등 3개 지역의 유치 경쟁에서 대구가 유치에 성공한 겁니다. 형식적인 후속 절차가 남아있지만 감염병 전담병원 대구 유치는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권역선정위원회에서 대구에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유력한 건 맞는데 3월 셋째 주에 있는 감염병 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건 이제 그 위원회를 의결을 거쳐야 된다. 감염병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대구 지역의 대상 병원을 공모하고 현장 평가를 통해 감염병 전담병원을 최종 선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6월 양산 부산대 병원에 밀려 유치에 실패한 대구시와 대구의료계는 고무된 모습입니다.
늦게나마 된 것을 진심으로 우리가 환영을 하고 시행착오를 거울 삼아서 내실이 충분히 갖추어진 의료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염병 전문 병원 사업은 신종 감염병 발생 등 국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엔 국비 409억 원을 투입해 음압병상 등 36병상 규모의 감염병 전용 병동을 건립할 계획이어서 지역민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현재 거리두기 단계에서 경북에서는 72%의 학교가 전교생 등교를 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지침에 따라 도내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 중 72%는 전교생이 등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는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하기 위해 격일 등교하거나 격주 등교합니다. 경북교육청은 학교 방역 인력을 지난해보다 3배 늘렸고 초등학교 과밀 학급을 없애려고 40여 개 학급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포항 효자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포항 효자교회 관계자 A씨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진 데 이어 28일 같은 교회 교인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부터 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였고 21일 효자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예배에 참석한 교인 다수에게 코로나19가 전파됐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현재 효자교회 주차장에서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서 지난 6일부터 21일까지 효자교회를 방문한 교인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는 한편 최초 확진자인 A씨의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백신 접종이 대체로 원활히 진행된 가운데 포항 등에서 관찰을 요하는 반응이 발견됐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시쯤 포항 북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50대 여성이 혈압이 오르고 머리가 어지러운 증세가 있어 병원에서 두통약을 처방받고 퇴원했습니다. 이 밖에도 인천시의 한 요양병원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A씨 등 요양병원 간호사 2명이 혈압이 오른 등의 이상 반응을 보였지만 수액 주사를 맞은 뒤 증상이 호전돼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자가격리 기간에 외출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지만 모두 9차례 격리 장소를 떠나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외출할 때마다 동네 마트에 들리거나 공원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한 신용정보회사에 취직한 4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뻔했던 일이 최근 경남에서 발생했는데요. 고액 알바를 미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시키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에 사는 43살 강모 씨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를 보고 최근 한 신용정보회사에 지원했습니다. 채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 송금하는 단순 업무에도 월급 300만 원을 준다는 조건에 솔깃했습니다. 돈이 급하니까 그냥 빨리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조금 좋은 광고 찾아서 그냥 들어간 거죠. 지원하자마자 회사로부터 문자 한 통이 와 지원 동기 등을 물어보더니 4일 만에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코로나를 이유로 면접은 전화와 문자로만 이뤄졌습니다. 첫 업무 지시를 받은 강 씨는 창원의 채무자를 만나 32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송금하러 은행으로 가던 도중 50만 원을 일당 명목으로 가져가라는 연락을 받고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의심하는 거는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돈 받자마자 그 돈에 고객 돈에서 현금을 50만 원을 찾아서 네 경비로 써라, 여기서 이제 제일 의심이 많이 갔죠. 강 씨의 전화 내용을 들은 택시 기사도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함께 근처 경찰서로 갈 것을 권유했습니다. 조사 결과 강 씨가 만난 채무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였습니다. 기존 대출의 계약 위반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을 고액 알바를 기용 현금으로 직접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형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액 알바를 미끼로 구직자들을 범행에 가담시켜 직접 돈을 건네받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은
3년 전 경남에서 5건뿐이었지만 지난해 606건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약속하거나 수금이나 송금을 요구하는 회사는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이번 달부터 재개됩니다. 독도는 지난해 9월 태풍으로 접안시설 일부가 파손돼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고 해수부가 지난해 12월 복구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대저해운은 다음 달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에 여객선을 운항할 예정입니다. 산불 4건 가운데 1건이 3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은 2010년부터 10년 동안 발생한 산불 440건의 25.9%인 114건이 3월에 발생했고 3월 산불의 절반이 논 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다 발생했다며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소각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삼일절인 오늘은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그동안 건조함을 해소시켜주겠지만 양이 많아서 걱정인데요. 이미 비가 내리기 시작한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는 더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내리는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80mm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울진 지역에서는 최고 8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경북 도배안 지방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은 흐린 하늘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경주 16도까지 오르겠고요. 포항이 14도, 영덕 11도, 울진 9도로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12도, 독도 13도로 예상됩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예비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6m, 남부 해상에서는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고 그친 뒤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목요일부터는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